문화다양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학교 등의 현장에서 관련 교육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문화다양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향상과 활동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논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공감도 하고 있을까요?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안산공동체 미디어 단원 FM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혜실입니다. 손님 모시겠습니다. 자, 초대 손님으로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얼마 전 미국 트럼프 정부는 다양성 정책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아마 TV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연일 이제 데모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아문화인권연대 대표이신 이완 쌤을 모시고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완이고요. 이주민 인권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한국 사회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그 나름대로의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그 책 2권 쓰셨잖아요. 예. 그 첫 번째 책은 다양성 관련돼서 이제 네. 청소년들이 좀 볼 수 있는 책을 좀 써봤어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책은 다양해서 더 좋은 다문화 사회라는 이제 책인데 이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들 대상으로 그 이제 요즘 아이들은 같은 반 안에 늘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네네. 친하든 안 친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네. 이 아이들이 함께할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관련해서 내용을 네. 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지금 오늘 딱 알맞게 모신 네. 분인데요. 네. 사실 이제 책을 쓰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막상 이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또 글로 표현할 때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정말 사람들이 제대로 알까 싶을 텐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참 많이 얘기합니다.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정책은 그럼 이게 뒷받침이 되고 있느냐라는 게 궁금해지거든요. 좀 우리 사회 현황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뭐 앞서 또 다른 분들께서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 또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 문화다양성이라는 게 사실 몇 마디 말로 정의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그게 정책으로도 표현되는데 굉장히 좀 난점이 있는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문화다양성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이제 취미 취향의 문제부터 한국 사회 전체의 차별 혐오 문제까지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포괄하는 정책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기는 네.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사회가 정한 문화다양성 협약이 있죠. 그리고 네. 문화다양성 협약에 근거한 한국의 문화다양성 증진법이 있고요. 이제 이걸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을 만들겠다고 한 게 2007년이고 2007년이 아니라 그 전이네요. 한국이 가입한 게 2007년이고 네. 네, 문화다양성 그 협약을 이제 비준한 것은 2010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문화다양성을 주로 사업으로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고 입안을 먼저 한 곳이 이제 문화부인데 문화부가 첫 번째로 문화다양성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2012년. 그리고 한국의 문화다양성 증진법이 생긴 건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흐름들이 좀 있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제 한 10년이 지났죠. 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문화다양성 법안을 살펴보면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문화다양성 증진법 안에 문화다양성이라는 것을 문화적 표현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법상으로는. 그래서
다양한 표현, 문화 다양성을 다양한 표현이라고 해놨고,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뭐 성, 인종, 뭐 이렇게 뭐 지역, 뭐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그렇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약간 선언법 같이 되어 있어서 네. 그것을 실질적-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처벌을 크게, 가하거나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증진법이니 그럴 수도 있죠. 네네. 뭐 그래서 법안은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그 뒤로 이제 정책을 펴 나가면서 또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건데, 한국의 사회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처음에 이해될 때, 아 이건 이주민들과 함께 잘 사는 사회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그냥 다문화 아니야? 다문화의 문화적인 상위 호환 정도의 명칭이구나라고 이해를 사실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어디서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처음에 이제 문화부가 이 사업을 어디서 받아서 했냐면 국제협력과라는 데서 받아서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팀 자체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문화부가 다문화 정책팀이라는 걸 만들고, 다문화 정책팀의 주요 사업이 문화 다양성 확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판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니 한국 사회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에 이제 갈등 혐오 문제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걸 전체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한국 사회 포괄적인 차별 문제, 혐오 문제 또는 갈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네.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문화 다양성만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이제 굉장히 이어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제 많은 시행착오들을 한국 사회도 하고 문화 관련된 단체들도 하다가, 그 뒤로 이제 시행착오 끝에 문화 다양성인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한국 사회 전체에 깔려 있는 다양한 소수 문화, 소외 문화, 또 그걸 함께 다루고 있는 소수자들을 함께 포괄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이 다양성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는데, 문화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쳐 가다가 최근에는 좀 아쉬운 점이, 이게 초기 논쟁의 오류에 다시 좀 빠져드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논쟁이냐면, 문화부에서 문화 다양성을 하는데 이게 문화라는 게 무엇이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리적인 논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문화 다양성을 예술의 다양성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예술 장르의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네. 또 하나의 이제 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 다양성 증진한다는 거, 그러면 소외된 예술 문화, 뭐 국악, 뭐 전통 악기, 또는 아주 마이너한 음악 예술 장르들도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다시 또 그렇게 좀 빠지는 것 같은 또 경향이 또 있긴 네. 합니다. 그 외에 제가 이게 한번 질문 주셨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너무 좋아요. 그 외에 또 한국 사회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문화부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 사회 전체 많은 시민사회 단체, 한국 사회가 노력을 해서 그 2010년 이후로 문화 다양성이란 단어가 한국 사회 전체에 이제 많이 이제 회자되죠. 그러면서 정부 정책으로도 표현되기 시작한 게 2010년 이후인데, 네. 그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NAP라고 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네.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단어가 그 이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예. 그 법무부에서 하는 외국인 기본계획에서도 네. 이제 문화다양성 단어가 등장합니다. 네. 그런데 두 단어 그들이 그 당시에 표현될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초창기 오류, 예를 들면 이주민과 선주민 사이의 갈등, 다문화 사이의 갈등 문제만을 다루는 것에 아주 그 약간 축약돼서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부터 이제 다양성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그날 교육부는 좀 입장이 달라요. 네네. 교육부는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는 파트가 있고, 네. 이제 이 다문화 학생들이라고 부르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것이 문화 다양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의 입장은 또 다문화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의 대안으로 문화 다양성 교육을 하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서울시 교육청이나 다른 교육청들 보면 교사분들 직무 연수나 이런 연수 명칭이 문화 다양성 연수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문화 교육 명칭 자체가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바뀌기도 하고, 물론 전부 다 바뀐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그동안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더 포괄적인 다른 이제 차별과 혐오의 문제, 다른 소외된 문화의 문제를 같이 끌어안자라는 방향으로 좀 나가기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죠. 네, 정말 많이 부족하죠. 네,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질문 하나에 많은 것들을 포괄해 주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고 실행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교육부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차별과 혐오를 또 우리 사회 안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좀 금지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로 가게끔 하는데 조금 초점이 더 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 준비한 질문에는 중점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듣다 보니까 이미 이제 그와 관련해서 부처의 다른 점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부 정책이 좀 맞춰줘야 하는가, 그리고 시대도 바뀌었고 우리 대통령님도 바뀌셨고 기대도 크고 하니까 희망사항이 생겼잖아요. 네, 예, 네.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까요? 사실 정부 관계자들 또는 네. 국회에 가서 토론을 하고 또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끝에 듣는 얘기가 관심을 가지고 뭐 지켜보겠다라든가, 네. 뭐 애쓰고 노력해보겠다든가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말 들은 지 우리 너무 오래됐죠. 10년, 20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변하지 않죠.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이제 단어로 된 사업을 최초로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문화부를 예를 들면, 문화부의 문화다양성 예산이라는 게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요. 네,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도 늘지 않았어요. 근데 대략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 30억이 채 안 됩니다. 이제 20억에서 30억 사이인데, 전 국민 5,200만 명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30억은 껌값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네.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냐라고 하면 전담자 한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다른 사업도 다 같이 하면서 이것도 하는 형태거든요. 저는 립 서비스, 그러니까 뭐 노력하겠다든가 지켜보겠다든가 이런 말 말고요. 정부의 실천 의지는 예산과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산을 늘리고 인원을 그만큼 늘려야 그게 실현이 되는 거지, 뭐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빈 약속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문화부도 그렇고 뭐 법무부나 교육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원래 그 정부가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다양성 가치를 좀 인정하고 이걸 증진하기 위한 방식 중에 첫 번째로 정부의 많은 정책들을 문화다양성에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적어도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대통령실 산하로 격상시켜서 운영해야 된다. 지금 문화다양성위원회가 문화부 산하위원회로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문화다양성법을 만들 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제 후퇴를 하다가 문화부 산하로만 들어가니까 다른 이제 정부나 사회에서도 인식하기로 문화다양성은 그냥 문화 안에선가 뭔가 이루어지는 일이라구나라고 이제 오해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부 첫 번째로는 정부 정책에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끌어올려서 모든 부처, 모든 사업에서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사업을 하고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이것들 적어도 국무총리실,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산하의 위원회로 끌어올리는 적어도 체계 변화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야죠. 지금은 하고 있다고 말하기 민망한 정도의 사실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아무리 다양성을 증진하자고 구호로 외치고 사업을 해도 현존하는 차별이 존재하면
그거 다 빈 껍데기고 말짱 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너를 차별하지만 다양성은 증진하자. 이건 완전 거짓말이고 허구죠. 네. 예, 예, 조롱에 가깝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또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처럼 확실한 제도적 바탕이 있고 그 위에서 이런 사업들이 펼쳐져야 제대로 된 문화다양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문화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었을 때도 사실은 인권이 빠진 다문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시민사회가 지적을 많이 했었죠. 사실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다문화 사회로 뭐 니들이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문화 다양성으로 사실은 언어를 다문화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문화라는 말을 너무 협소하게 특정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오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확장하거나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막 쓰기 위해서 문화다양성으로 그리고 학술계에서도 문화다양성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문화다양성이라는 거는 어떤 한 분야의 문화라는 분야에서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문화다양성이 스며들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저는 미디어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TV를 안 본다, OTT를 많이 본다. 근데 그 OTT 안에 정책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N사의 그 다양성 정책이라는 게 있어서 출연자의 구성이라든지 그 묘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소수자든지 뭐 이주민이든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장려되는 방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좀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반적인 일상 속에서 문화 다양성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려면 차별이 없는 사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전제되면서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국무총리 수준으로 산하기관으로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 필요하다. 예전에 뭐 여성 차별철폐위원회도 아마 그런 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이 새 정부에서 좀 그런 것이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아쉬움이 후보 시절에 그 민주당에서 급하게 조직한 게 이제 다문화 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용어가 굉장히 그 용어로 쓰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내용을 살펴봤을 때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정책 제안이어서 좀 실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급하게 총선 치르느라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뭐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수준을 비교하기엔 우리 수준이 너무 좀 미달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뭐를 해야 될지 정부에게 요구하시는 정책 제안이 있었지만 시민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우리가 정말 문화다양성 사회로 갈 수 있을지. 저희 그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네. 시민사회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네네.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죠. 노력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문화다양성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경주를 하고 있고 네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이제 한국 사회 문화다양성 그러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이 앞에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네. 이제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환경, 뭐 문화, 역사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고 다만 우리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하니까 네. 그 사이에서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네. 저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고 있느냐라고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면 매우 느리지만 가고 있긴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지표로 제 나름의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이제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그 제가 한 10살 때쯤에 그 제가 천안 독립기념관에 저희 엄마랑 그 관람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관람을 갔는데 천안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딱 탔는데 그 저희 엄마가 택시 문을 딱 여니까 택시 기사가 저희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첫 손님부터 재수없게 여자가 이렇게. 저는 굉장히 그 얘기를 굉장히 얼어붙었고 네. 저 엄마는 그냥 멀뚱히 서 있다가 택시 문을 닫고 다음 택시를 잡으러 갔어요. 어, 근데 그 기억이 이제 지금도 가끔 나는데 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여쭤보면 그 당시에 택시는 물론이고 음식점도 그랬고 그 심지어 공공 그 대중교통인 버스에서도 그런 적들도 있었다. 이제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살면서 지금도 가끔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엄마가 왜 약간 뭐 자식들 일, 또 집안의 어떤 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악다구니처럼 싸우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은 왜 택시기사한테 항의를 하거나 싸우지 않았을까? 가끔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넘겨 짚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차별이 너무나 만연해 있던 시대였고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따지다 보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정도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놀라죠.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당장 9시 뉴스 나오겠죠. 네. 바로 이제 핸드폰에 찍혀서 네, 이제 널리 맞아요. 공유되겠죠. 40년의 간극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오는데 40년이나 걸렸구나라는 정말 낙담을 하기도 되지만 아주 느리게지만 가고 있구나라는 한편의 생각도 하나 들고요. 네, 선생님하고 2018년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그렇죠. 갔다 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받았던 우리 권고가 정부에게 내린 권고죠. 사실 시민사회에 내린 권고가 아니라 당시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그다음에 인종주의 문제 해결하라 이런 권고들을 받았는데 최근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 최근에 다녀온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 받은 권고 중 우리 정부가 꼭 해야만 하는 그 권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너무나 사실은 좀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그 2018년의 권고와 2025년의 권고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그죠? 네. 좀 7년의 그 중간에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권고들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물론 아주 미세하게 변한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권고들이 거의 비슷하고 어떤 것들은 더 이제 심각해지고 예를 들면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 문제, 특히나 조직적인 범죄 집단들이 등장해서 이주민들을 단속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이주민들을 뭐 폭행하고 구금하고 또 돈을 뺏기도 하고 물론 지금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나타났던 그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 문제들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 이주민에 대한 혐오의 문제가 전에도 심각했지만 더 조직화, 폭력화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집단을 이제 더욱 혐오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의 등장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고 그 문제를 이제 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또 한 번 이제 경고를 했는데 좀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 공고들을 좀 일부라도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은 얘기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래도 문화다양성의 측면에서 미국을 굉장히 선도적인 국가로 믿어왔는데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지금 말도 못하는 일들을 겪는 이민자들을 보면서 미국의 그런 어떤 행보들이 또 혹시 잘못된 시그널로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번에 나왔던 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네.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나왔던 그 반향 중 일부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누구 특정 대상을 갈라치기 하고 혐오를 해도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보여주면서 한국의 그런 정치 세력들이
그런 정책을 채택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시간이 짧아서 참 아쉬운데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문화 다양성의 증진은 차별이 없는 사회를 전제로 해서 함께 우리가 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공감이 되시고 또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